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활기찬 수도 서울과 바람 부는 해안 도시 부산, 그리고 대구와 광주에 이르기까지 저를 지켜봐 주고 계신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아침 한강변 산책로를 지나다가 매우 익숙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등산복을 갖춰 입으신 수십 명의 어르신께서 열정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은 팔을 힘차게 흔들며 시사 이야기나 자녀 소식으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손목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거나 손에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안보라는 신성한 숫자를 쫓고 계십니다. 손목시계가 진동하며 축하합니다. 라는 가상의 훈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날 건강을 위한 임무를 다 마쳤다고 믿으십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다리가 더 튼튼해져서 가을에 설악산 정상에 오르거나 친구분들과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60대나 70대 어르신이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걱정이 피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걷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불과 몇 달 뒤에 튼튼한 다리가 아닌 휠체어에 의지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일 만보를 채우려는 노력은 무릎 관절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좋은 습관이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된 것일까요? 왜 많이 걸을수록 다리는 더 아파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걷기를 뼈를 갉아먹는 기계가 아닌 진정한 회복의 보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편히 앉아 향긋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과거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젊은 시절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체력이 좋은 등산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생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리가 굳어 아내와 함께 가을 단풍 구경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의 조언을 듣고 선생님은 걸음수 측정 앱을 설치한 뒤 최소한 하루에 12,000보는 걸어야 건강해진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2시간 동안 걸으셨고 오후에는 전통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밤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도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계속 걸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듣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걷지 않는 사람은 병든다는 말을 신념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일요일,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려던 찰나 무릎에 힘이 풀리며 꺾이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엑스레이 결과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양쪽 무릎의 연골은 거의 다 마모되어 흔적도 없었고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거친 돌덩이처럼 변해 덤원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걸었는데 왜 제 다리가 이 지경이 됐나요? 다음 달 손녀 결혼식에 한복 입고 손잡아 주기로 했는데 이 비극의 원인은 지난 반세기 넘게 전 세계가 철석같이 믿어온 치명적인 오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보라는 숫자는 의학적 처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나 과학자들로부터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광고 캠페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64년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 회사에서 만보계라는 최초의 걸음수 측정기를 출시했습니다. 그들이 만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일본어 숫자 만만의 모양이 사람이 걷는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을 위해 만들기 좋고 예쁜 숫자였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축구장에서 활력이 넘치는 20대 청년에게 만보 걷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70년 동안 끈기 있게 움직여온 관절에게 매일 쉬지 않고 만 번의 충격을 견디게 하는 것은 소중한 클래식 자동차를 거친 자갈길에서 달리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관절 연골은 닳아 없어질 것이며 차체는 빠르게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바닥 난방을 켜고 주말 드라마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만 하루 종일 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몇 배나 더 위험합니다. 핵심은 여러분, 무릎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식인 만큼 무릎 속 연골을 주방에서 흔히 쓰는 설린용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골은 직접적인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관절액이라 불리는 윤활액에 의지해 살아가는 고독한 조직이며, 이 윤활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압착과 이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통에 담긴 마른 스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두면 물을 아주 천천히 흡수하지만 손으로 꽉 짜서 노폐물을 내보낸 뒤 손을 놓아 깨끗한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면 스펀지는 물을 가득 머금고 부드러워집니다. 걷기는 바로 그 소중한 압착과 이완의 과정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 체중이 연골을 눌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발을 들 때 압력이 해제되면서 연골이 팽창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세 가면 가드 연골은 굶주리고 딱딱하게 굳으며, 반대로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빨리 걸으면 마치 스펀지를 망치로 2시간 동안 계속 내리치는 것처럼 연골이 찢어지게 됩니다. 김 선생님의 실수는 영양 공급의 과정을 마모의 과정으로 바꾸어 회복 속도보다 파괴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올바르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일까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정리한 황금 규칙을 알려드릴 테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첫걸음부터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자주 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고통스러워 보이는 노인 특유의 걸음걸이입니다. 밖을 내다보면 많은 분이 넘어질까봐 허리를 굽히고 땅만 쳐다보며 두 발을 바닥에 끌어 슥슥 소리를 내며 힘들게 걷는 것을 보실 텐데, 이는 무릎과 허리의 모든 압력을 집중시키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 위험 있는 대장군의 걸음걸이를 배워야 합니다. 기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답게 그렇게 걸어보십시오. 머리 꼭대기를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줄이 잡아당기고 있다고 상상하며 고개를 높이 들고 다정한 이웃에게 인사하듯 자신감 있는 미소로 정면을 바라보십시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뺀 채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줍니다. 여기서 황금 규칙은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걷는 것입니다. 착지할 때는 마치 솜 위를 걷듯 뒤꿈치를 부드럽게 먼저 대고 그 다음 발바닥을 굴리듯 엄지발가락으로 밀며 나아갑니다. 이 구르는 동작은 발바닥을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 스프링으로 만들어줍니다. 절대로 발바닥 전체를 툭 하고 바닥에 내딛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릎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제가 경고하고 싶은 두 번째 실수는 고행과도 같은 걷기 방식, 즉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한 번 하면 제대로 끝장을 봐야 한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이 기왕 운동복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으니 한 번에 60분은 내리 걸어야 본전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된 관절, 연골에 있어 연속적인 하중 부담은 제일의 적입니다. 휴식 없이 30분 이상을 걷게 되면 근육이 피로해져 관절을 더 이상 단단하게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때 발생하는 모든 충격은 곧바로 뼈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바로 나누어 걷기입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60분을 연달아 걷는 대신 하루 일과 속에서 시간을 잘게 나누십시오. 아침에는 가볍게 20분 정도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십시오. 점심에는 식사 후 거실을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저녁에 해가 지면 아파트 단지 주변을 20분 더 걸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총 50분을 움직이게 되어 심장은 여전히 건강해지면서도 관절 연골은 중간중간 충분히 쉬고 회복할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아는 사람의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아주 오래된 신발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아주 얇은 천신발을 신고 걷거나 심지어 딱딱하고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을 자주 봅니다. 많은 분이 이 등산화가 얼마나 비싼 건데 해지지도 않았는데 버리긴 아깝다. 이게 튼튼해서 좋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절약 정신입니다. 신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꾸준히 걸었을 경우 약 1년이 지나면 신발 밑창, 안쪽의 충격 흡수층이 내려앉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더라도 이 완충층이 망가지면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충격은 여러분의 무릎과 척추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어르신 여러분, 바닥이 푹신하고 가벼우며 발을 잘 감싸주는 좋은 전용 워킹화를 한 켤레 장만하십시오. 동네에 산책을 하실 때 등산화를 신지 마십시오. 신발을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 값이 무릎 관절 수술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의사 선생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기만 해도 쑤시는데 어떻게 걷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급성 통증기이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라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걷지 마십시오. 적어도 딱딱한 맨땅 위는 걷지 마십시오. 연골을 마모시키지 않으면서 관절액을 공급할 수 있는 더 훌륭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안장이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다리를 부드럽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때 다리가 편하게 펴질 수 있도록 안장 높이를 조금 높게 조절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수중 보행입니다. 수영장에 가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수중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주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시원하면서도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은 가장 간단하게 침대 위에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바로 내려오지 말고 누운 채로 공중 자전거 타기 동작을 해보십시오. 간단하지만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기 전 관절을 예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몸 안에서 윤활유를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마그네슘과 오메가3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여러분이 자주 잊고 사는 천연 영양제가 있는데 바로 물과 뼈를 고아 만든 국물의 콜라겐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도 건조해지니 달콤한 믹스커피 대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영양면에서는 뜨끈한 도가니탕이나 설렁탕이 연골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푹 고아진 쫀득한 힘줄과 연골 부위를 꼭 챙겨 드십시오.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천연 콜라겐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휴대전화 화면에 만보라는 숫자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시장을 보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여러분의 어깨와 다리에 만보라는 압박감을 지우지 마십시오. 새로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 끌려가는 만보보다 올바른 자세와 좋은 신발을 갖춘 질 높은 3,000보에서 5,000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프면 쉬고 힘들면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김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깨달은 선생님은 강박적이었던 12,000보 목표를 즉시 버리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뉴스를 보며 실내 자전거를 타셨고 매일 오후 시냇가를 따라 20분씩만 가볍게 산책하셨습니다. 지난달 선생님은 저에게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손녀딸의 결혼식에서 김 선생님은 정중한 한복 차림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어 신랑 측 가족을 이끌고 식장에 입장하셨습니다. 예전처럼 힘겹게 산을 타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의 자부심 넘치는 미소와 위엄 있는 자태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다리는 사람의 뿌리이며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이해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걷기 모임이나 동창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이 만보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